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푸른 목소리 DKBS에서 보내드리는 5월 13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5월 13일 수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안효리입니다. 경기도 노인상담 정책제안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엔 슬로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6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2016 휴스 융합캠프 인사이트 해커톤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노인상담 정책제안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경기도민 누구나이며 공모 주제는 노인, 노인상담 인식개선 방안 등입니다. 공모 기간은 5월 21일까지이며 시상 내역은 대상 5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인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엔 슬로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전국민 누구나이며 공모 주제는 결혼과 출산, 육아의 행복을 알리는 슬로건 등입니다. 공모 기간은 5월 25일까지이며 시상 내역은 1등 100만원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 거주 19세 이상 청년이며 지원 내용은 왕복 항공권과 해외 재학 연수비 등입니다. 연수대학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이며 접수 기간은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자바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6) 휴스 융합캠프 인사이트 해커톤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발 대상은 단국대학교 재학생이며 지원 기간은 5월 21일까지입니다. 캠프 목적은 학생들의 인문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이며 신청 방법은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대학생 현장 실습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생물 다양성 관련 전국 4학기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며 모집 인원은 총 21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조유리의 잠수해와 로그송 듣고 대한민국의 각종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사건 파일 DKBS로 돌아올게요. 물을 먹은다 한 걸음도 무거워 이 상태론 위협 호흡은 가빠
어딘가에 숨어 심호흡을 내뱉어 전한다는 vibe 어느새 다시 기운 내 호적됐잖아 웃기다니까 숨을 쉬는 법도 까먹었어 뭐 honey scrolling 반복할수록 더 익숙해질 걸 본다 엎드린 날더 깊게 더 잠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핀 젖었던 못된 귓가의 소리는 질끈감은 눈 떠봐도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을 put it out 가끔은 위태로 뭘 장난 아무도 닿지 않을 공간 조금씩 깊어질수록 더 가벼워져 오히려 나는 숨을 쉬어 Close the eyes 숨을 마시고 Close the eyes 잠겨버리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사건 파일 DKBS.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각종 범죄 사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계신가요? 희미해진 발자국과 감춰진 알리바이.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버린 범인의 민낯을 추적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까지 이제 저와 함께 사건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파일 DKBS의 프로파일러 안유리입니다. (2010년 7월 16일) 이천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제 여자친구가 휴대폰이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돼서요. 군인이라 직접 나갈 수 없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여자친구는 열흘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느 순간 휴대전화마저 꺼져 있었다고 했죠. 경찰이 실종신고 이력을 확인했지만 접수된 신고는 없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가족이 없어 신고해줄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신고자가 군인인지 또 사라진 여성 김씨가 가족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그녀를 찾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친하게 지내던 언니였죠. 그녀는 김씨의 남자친구로부터 대신 신고를 부탁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걸 확인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7일 새벽 4시를 마지막으로
김 씨의 휴대전화가 쭉 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 김 씨는 한 대기업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휴대전화가 꺼진 7월 7일 이후 그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퇴근한 뒤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회사 측은 김 씨가 열흘 동안 출근하지 않자 이미 무단결근자로 퇴사 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직원은 최근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그만두는 직원이 많아 그녀가 그중 한 명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죠.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기 전날인 6일, 김 씨는 야간 근무 후 팀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은 새벽 3시부터 그녀가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당시 그녀는 한 동료에게 아는 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위로하러 먼저 가본다는 문자를 남겼는데요. 이 문자를 끝으로 김 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회사 정문 CCTV에 김 씨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돼요. 영상 속에는 김 씨와 한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있던 이후 김 씨의 휴대전화가 꺼졌다는 점에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죠. 김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수사해 남성과 나눈 연락을 찾아보려 했지만 용의자로 특정될 만한 인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통화 기록까지 확인한 결과 이날 김 씨가 지인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절망하던 찰나 오전 5시경 김 씨 체크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을 확보합니다. 회사 기숙사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총 39만 원이 인출됐죠. 경찰은 바로 ATM기의 CCTV를 확인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편의점 점주가 가게를 정리하면서 기계를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기계를 다시 찾긴 했지만 이미 자료가 포맷된 상태였죠.
형사들은 김 씨가 사라진 그날, 그 시간, 그 일대에 있던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기숙사 인근에서 잡힌 휴대전화 번호와 기숙사 앞 도로를 지난 차량 번호를 전부 조사했죠. 조사 결과 통행 차량은 약 1000대, 통화한 사람은 약 10,000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젊은 남성과 전과자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용의자를 한 명씩 제외하며 4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수상한 인물이 형사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주에 사는 20세 남성 이 씨였는데요. 기숙사 인근 기지국 통화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그는 처음엔 이천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죠. 경찰이 기지국 기록을 보여주니 그제야 친구랑 이천의 한 나이트에 갔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알리바이를 털어놓았죠. 이 씨는 그날 나이트에 최광호라는 남자와 함께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이트에서 나온 게 새벽 4시쯤이었고 최광호와 어떤 남자가 싸움이 붙었다고 했죠. 그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여주에서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최광호는 사라진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의 경찰은 최광호와 싸움을 말리려고 데려왔다는 친구들까지 모두 조사했죠.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이들의 알리바이에도 결국 허점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최광호의 차량이 새벽 4시경 톨게이트를 통해 이천을 떠난 걸 확인했죠. 김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각이었습니다. 나이트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이미 그는 피해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김 씨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 역시 이 씨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이 이 둘에 대해 알아보니 각자 채무가 있었습니다. 최광호는 과거 폭행과 절도 전과가 있었죠. 형사들은 두 사람이 눈치를 채고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가는데요. 시간이 흘러 수사 7개월 차, 경기 남부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최광호가 강도 강간 사건으로 여주경찰서에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칼과 청테이프, 노끈도 발견됐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최강호가 아닌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전과자인 최강호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친구인 이씨를 먼저 압박하기로 합니다. 형사는 이씨와 만나자마자 이 말을 먼저 꺼냈는데요. 최강호 어제 구속된 거 알지? 강호가 다 물었어. 그러자 그는 놀라울 만큼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침묵하던 그는 형사에게 담배 한 대만 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범행 동기는 바로 도박 빚이었습니다. 둘 다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계획했다고 했죠. 이들은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김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차로 납치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로 이동하던 중 서로 대화를 나누다 각자의 이름을 말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 이름을 김씨가 듣게 되자 최강호가 그냥 죽이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김씨를 납치한 이후 최강호는 피해자와 여주로 이동했고 이씨가 친구들을 불러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김씨 카드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털어놓았죠. 최강호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은 배수로에 유기했다고 해요. 그 후 풀로 덮어 시신을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행히도 배수로 아래 김씨의 두개골과 큰 뼈를 발견할 수 있었죠. Turn around 짙은 안개 넘어 비춘 red light. 갑자기 나타난 김씨 친모의 합의로 인해 최강호는 징역 15년, 이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번째 사건 파일의 이름은 202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럼 펜트하우스의 2723 보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 사건을 파헤쳐보러 돌아올게요. 안녕. Deep inside 어딘가 가려진 답 뒤엉켜진 채로 낯선 밤 그 안에 나 흔적만 맴돌아. Have no other way we could find. 닿지 않을 그 secret 손 뻗어 헤매는 나. Turn around 결국 사라져버린 무언가. Look around Get up, get up, get up, get up. 헷갈리는 상황이라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서윤, 기술 조수빈, 진행 안효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